함께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현역 육군 장교인 38살 양광준인데요. 경찰은 양 씨의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어중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스튜디오에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양광준 신상 정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네. 얼굴 정면과 좌우를 촬영한 머그샷인데요. 자, 이름이 양광준, 나이는 38살입니다. 자, 이게 검거 이후 10일 만에 공개가 된 건데 이 신상 공개가 경찰이 결정한 이후 곧바로 시행된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결정은 났지만 피의자가 즉시 공개를 거부하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두도록 법에서 정해지고 있는데요. 5일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양 씨가 그 집행정지 시 가처분 신청을 했었죠. 공개해서는 안 된다. 결정을 취소해달라. 이 공개할 수 없다라고 신청을 했지만 이 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성도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양광준은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습니다. 30대 엘리트 장교고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범행 동기는 지금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체의 훼손 상태가 굉장히 잔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들은 피해자와 이제 피의자 사이에 이제 연인 관계였다는 것. 그러니까 유부남이니까 연인 관계라는 건 불륜 관계, 치정 관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수개월 전부터 말다툼, 관계의 어떤 헤어짐과 전근을 둘러싸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다툼 끝에 이렇게 살해를 했다라는 것이고 또 그 카풀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 있어 보입니다. 자, 양광준은 지금 우발 범행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달 전부터 둘 사이의 불화와 어떤 감정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범행, 살인 그 시점을 거슬러서 7시간 반 전에 휴대전화로 어떤 내용을 검색했는지 확인을 했더니 차량 번호판 리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양광준 같은 경우에는 시신을 유기하러 가기 직전에 본인이 스스로 위조 번호판을 만든 것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을 계획해서 범행을 은폐하는 시도까지 실행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양광준에게 이런 내용들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검색 시점 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또 진술한 바도 있습니다. 자, 증거인멸 정황도 지금 그래픽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자, 양광준은 현역 군인입니다. 보통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는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지금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일반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제 군사 내부에서 범죄가 있었을 경우, 예를 들면 군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군인이 사망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객관적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하라는 취지로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군무원이 피해자인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부에서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건 범행은 살인은 명백합니다. 다만 보통 동기 살인이냐, 잔혹범죄 살인이냐 여러 가지 동기에 따라서 양형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계획범죄로 추정이 되지만 또 계획범죄냐, 우발범죄냐 그 양형에 굉장히 큰 요소가 이제 좌지우지되는 요소들을 조금 더 조사해야 되지만 기본 양형은 25년 이상 무기징역형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했고 또한 계획범죄인 점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5년 이상.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어중 씨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검찰은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한 형량인가요? 일단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그리고 사고음 이조치 모두 유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유리한 양형도 일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질이 좋지 않고 일말의 죄책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초동 수사를 방해하고 특히 허위 자수를 유도하는 점, 증거인멸 시도를 한 점에 있어서는 양형을 감형을 해주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 것이고요. 이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의 기본 양형만 징역 2년 6개월까지 나올 수 있게 기본 양형이 정해져 있고요. 가중된 양형이 징역 2년에서 5년입니다. 그런 보면 그 유리한 양형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거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리하나 하지만 반대대로 가중하는 요소로 범행을 은폐하거나 은폐 시도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재질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이 철저하게 반성했다라고 보이지 않고 사법방해 행위 이런 점들을 좀 엄중하게 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들은 형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굉장히 엄중하게 나왔습니다. 증거인멸죄만으로 소속사 대표 징역 2년, 소속사 부장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매니저 같은 경우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요. 상급 지휘 책임자가 가장 높은 형을 받고 하급자인 매니저는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소극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그만큼 증거인멸이라든가 증거 위조 이런 혐의 같은 경우에는 사법방해, 재판부를 왜곡시키고 진실을 가려내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김어중 씨는 아직 항소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만약 항소 입장을 밝힌다면 어떤 부분이 법적 다툼이 될까요? 항소심에서는 기본 양형과 관련해서 특별히 현재로서는 변경될 사안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돼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까지 나아간 상황이고 자백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철저하게 더 반성하고 있고 또 수개월 복역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에 나와서 기회를 얻어야 되는 점을 호소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감형을 해줄 여지가 있지만 양형 요소의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항소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어중 씨는 그럼에도 항소심에서 조금 더 선처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보석까지 신청할 정도로 신체적으로 질병이 좀 악화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김어중 씨의 고향이 경북 김천입니다. 여기에는 김어중 소리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철거 여부가 관심입니다. 자, 철거냐 존치냐 어느 쪽으로 지금 무게가 기울고 있습니까?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음주운전, 조주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미쳐지지 않는 대중 연예인에 대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은 반대의 목소리도 많지만 또 일부 팬들은 예산을 또 들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존치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경북 김천에서는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철거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